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지분 경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분 경매란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경매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에서 남편의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부부일지라도 부부별 산재이므로 부인의 지분은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자식 중 한 명의 지분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자주 보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지분 경매에서 여러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분 물건들은 상당히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전체의 온전한 소유권이 아닌 공유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갖기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합의를 해야만 팔든 세를 놓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우선 공유의 태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공유자끼리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동업관계 등. 그런데 경매로 진행된 지분을 낙찰받은 자는 이런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남이 공유자가 된다면 그 부동산의 활용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매법원은 지분 경매의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분 경매에서 낙찰이 되어 낙찰가가 정해지면 공유자는 그 낙찰가로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하면 공유자가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하여 낙찰을 받더라도 공유자가 그 가격에 제가 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닭 줬던 개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분 경매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시에 매수의 보증 즉 10%의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유자 매수 신고에 의해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다면 낙찰자는 선택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매각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의 종결은 언제일까요? 경매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찰이 마감되고 개찰 후 각 사건마다 입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낙찰자가 정해지면 법원 집행관은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유자 우선 매수나 차순 위매수 신고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사건 종결합니다. 이때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 이후로는 공유자 우선 매수나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 타경 28,361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가 강모 씨와 김모 씨 둘인 공유 물건입니다. 토지만의 매각이며 강모 씨의 지분에 대한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자 공유자 김모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고하였습니다. 공유자 매수 신고를 하면 다른 입찰자가 입찰을 꺼려한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첫 기일인 8월 10일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자 바로 다음 입찰에 대한 공유자 우선 매수를 다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2차 입찰에도 또다시 낙찰자가 없자 유찰 당일 또다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였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된 물건은 내가 가서 낙찰을 받으면 그 가격으로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 자격을 주니 나는 들러리 서러 가는 꼴이 되므로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를 노리고 공유자 김모 씨는 계속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유찰 후 김모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자 재차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것은 유효하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함으로 인해 다른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여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낙찰을 불허가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부분의 경매법원은 지분 경매의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특별 매각 조건을 붙여 경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1회로 한정되었기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후 입찰일에 낙찰자가 나오면 그 낙찰 가격으로 공유자가 매수하는 것이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입찰일의 최저 입찰 가격으로 공유자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를 포기하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없어집니다. 이처럼 사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지므로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공유자들은 사전 신청 없이 매각기일에 참여하여 낙찰자가 나오면 그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고, 유찰이 되면 다음 입찰기일에 다시 참석하여 같은 방식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알면 응용할 수 있는 꿀팁.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분의 잘못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물건의 지분이 경매로 진행된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이용해 싸게 낙찰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1회로 한정되어 있으니 형제가 많다면 형제 각각 한 번씩 돌아가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